안녕하세요. 미앤미 서울대 입구점 대표원장 전혜린입니다. 예전에는 50대 이상이 주로 받는 시술이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치아 교정이라든지 또는 안면 윤곽 수술, 양악 수술 같은 거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볼살이나 광대 처짐이 올 수 있거든요. 나이대와 상관없이 턱 라인을 잡아주는 목적으로 또 미리 처지는 걸 예방을 해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얼굴 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잘 올라갑니다. 만약에 얼굴 살이 많으신 분들은 슈링크라든지 윤곽주사, 지방 흡입을 이용을 해서 얼굴에 있는 지방 세포를 좀 줄인 다음에 실리프팅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비대칭이 없었는데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비대칭이 생겼다. 그러면 시술자의 잘못일 수 있어요. 오히려 처음에 비대칭이 있었는데 실리프팅을 이용을 해서 비대칭을 교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실리프팅으로 비대칭을 교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쪽 근육이 많이 크시다든지 또는 한쪽에 살이 많으신 경우, 그래서 실에 넣은 개수를 다르게 해서 비대칭을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실리프팅이 피부를 당겨 올리는 시술이다 보니까 딤플링이라고 해서 실을 넣은 부위 또는 실의 돌기가 있는 부위가 패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 끝이 피부에 좀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경우에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피부가 조금 내려오면서 완화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상생활에 좀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시술 받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바로 교정도 가능하니까 그 시술 받은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작용은 없는 거네요. 치료가 안 된다거나. 그렇죠. 네, 영구적인 부작용은 없어서 되게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 좀 불편하시고 그런 것들이 교정이 되면 이후에는 일상생활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실이 녹으면 다시 처지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제 얼굴을 당겨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계속 실 주위로 콜라겐 생성이 촉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이 1년 정도 지나서 주위 조직에서 분해돼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실 주위를 감싸고 있던 뇌 조직들이 대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당겨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6개월 지나면 서서히 조금 처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또 정말 시술 받기 전 예전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처음만큼 돌아가지는 않아요. 나중에 실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콜라겐 생성 때문에 좀 더 탄력이 있으신 거죠. 실리프팅은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눈썹이라든지 이마를 올리고 싶을 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헤어라인 쪽으로 실을 넣어서 당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부위가 이중턱. 그래서 이중턱에 실을 넣어서 귀 밑으로 당겨서 이중턱 라인을 좋아져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리프팅하는 실 말고도 팔자주름이라든지 눈 밑에 꺼진 부위 또는 인디언 주름, 그리고 마리오네트 주름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볼륨을 형성할 수 있는 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섞어서 시술을 하게 되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실이 많은데요. 역할에 따라서 좀 나누어 보자면, 실을 많이 넣어서 지방을 분해하는 데 효과가 있는 실이 있고, 그 다음에 볼륨을 좀 형성해주는 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의 장력을 이용을 해서 당겨주는 리프팅 실이 있습니다. 지방 분해해주는 실은 지금 실들 중에서 오래전에 나와 있고, 예전에 100개 넣었다, 200개 넣었다, 그런 실들은 이러한 단실들, 머리카락 굵기의 실을 많이 넣어서 좀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고 지방 분해를 유도했던 실입니다. 캐번실 같은 경우는 캐번 자체가 볼륨을 형성할 수 있고 말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표면 장력이 커져요. 그래서 마리오네트 주름이라든지 또는 팔자주름 이런 데도 캐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메쉬실 같은 경우에는 안쪽은 통나무처럼 비어있고 바깥쪽은 맥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필러를 고정시키고 이동시키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실 안쪽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죠. 이제 눈 밑에 지방과 너무 꺼져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메쉬실과 필러를 이용을 해서 시술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리프팅 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고 종류가 많은데요. 오메가 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가시 형태로 커팅을 해서 만들어낸 커팅 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들은 몰딩 실이라고 해서 이제 프레스 공법을 이용해서 주물틀로 찍어낸 실이죠. 이 실이 컨설티나라고 하는 음각 형태의 실이고요. 민트 실 같은 경우에는 360도로 되어 있는 돌기실로 고정력과 인장력을 많이 극대화시킨 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은 양방향의 니들이 달려있는 실이고요. 얼굴을 바느질 하듯이 원하는 부위를 잡아당길 수가 있고 콘을 이용을 해서 얼굴에 고정을 시키고 또 원하는 부위로 조직을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리프팅 실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바리움. 네, 하바리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319g이네요. 이 319g의 무게를 과연 견딜 수 있는지 PDO 단실이라고 하는 요 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끊어진 건가요? 아니, 끊어진 게 아니라 제가 손이 미끌려졌습니다. 네, 잘 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콜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76g이네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좀 더 이제 굵은 실 중에 가시실이라고 해서 이 실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나온 지는 조금 됐지만 그래도 많이 쓰고 있는 오메가 실이라고 하는 실입니다. 꽤 버티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커팅된 실로 소화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237g이니까 2000mg 정도 되는 물건이네요. 무거워. 오늘 이번에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끊어진 거는 오메가 실이라고 하는 커팅 실이었고요. 이번에는 실루엣이라고 하는 콘이 달려있는 실로 한번 장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컨설티나 정말 굵은 실이죠. 이 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굵은 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이제 민트 실인데요. 버텨보겠습니다. 5kg의 장력. 우리가 당기고자 하는 얼굴 부위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실이 다르거든요. 무조건 무게가 많은 물건을 지지할 수 있다고 좋은 실은 아니고요. 그 적응증에 맞게 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실험은 돼지고기를 이용한 응집력 실험인데요. 아무래도 돼지고기가 좀 사람 피부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소고기는 사주는 사람을 조심해야죠. 네, 먼저 처음 이제 할 실은 PDO 실이라고 해서 단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이 바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찔러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찔러서 들어갔다가 돌려서 빼내면 안쪽에 실이 박혀 있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실은 가시로 되어 있는 오메가 실인데요. 오메가 실 같은 경우에는 끝이 바늘이 아니라서 캐뉼라 타입의 실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뚫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펑처를 바늘로 살짝 하고 넣어서
빼면 당겨지는 실입니다. 마지막 실은 주물틀로 만든 캐뉼라 타입의 실입니다. 한번 당겨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다음에 주물틀로 만든 실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잘 당겨지는 모습이 보이게 될 거예요. 어떤 시술을 받고 나면 이 실이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리프팅 효과가 좀 줄어들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한번 피부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그런 레이저들이 이러한 실들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리프팅 레이저를 할 텐데요. 이 레이저는 4.5mm 깊이에서 한 5에서 8mm 정도, 실제로 실 리프팅을 할 때 실이 들어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mm짜리 팁으로 한번 시술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깊은 층까지 도달하는 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저를 조사한 후에 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절단면을 한번 잘라서 볼 거예요. 실 리프팅이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이제 5에서 8mm 정도 깊이의 실을 넣는 걸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정도 층에서 위치를 하게 되고, 지금 실 리프팅 했던 실들이 그대로 이제 있는 모습이 보이죠. 리프팅 레이저를 했다고 해서 실 자체가 바로 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시술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 리프팅에 관한 실험을 좀 진행을 했고요. 저도 실 리프팅을 많이 하는 의사로서 이런 실험을 해봐서 참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재미있는 실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